제가 아직 이 스마트 챔피언 유진투자증권 어플에 익숙해가지고 이 어플을 다시 깔았고요. 신한 알파 어플에서는 관심 종목도 아직 제가 설정을 안 해놔서, 자, 여기에서 대선 테마 이야기하고 다음 포털 가서 뉴스 보면서 뭐 여러가지 정치나 시사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세로미 내피셜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PPI, 삼부토건, 동신거서 이렇게 세 종목 이야기 나눌 거고요. PPI 살짝 8,000원 살짝 보여주고 나서 다시 9,000원대로 올라왔죠. 보시는 것처럼 저가가 8,890원까지 살짝 보여주고 고가는 9,360원. 자, 과연 지금 이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나당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니까 여러가지 뭐 정책적으로라든지 다양한 서포트를 받아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뭔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당 밖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선명한 이야기 또는 정책적으로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지율이 상승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과연 모든 주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다 10%를 넘긴 지지율이 없잖아요. 현재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 선두권이라는 사람이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뭐 5% 왔다 갔다 4%, 5%, 6%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잘 봐줘야 6%.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4%, 5%, 6%를 넘긴 적이 없고요. 과연 두 자릿수를 갈 수 있냐, 10%를 찍을 수 있느냐인데, 일단 뭐 8%, 9%만 보여줘도 상승 효과로 10%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첫 번째 단계는 10%에 갈 수 있냐 없냐인데,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이전에는 숨이 죽으면은 8,000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과연 8,000원대 중반까지는 쉽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8,000원만 보여줘도 8,900원이든 8,800원이든 이렇게 8,000원대만 보여줘도 빠르게 잘 보고 계시다가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잡으셔야 되시고요. 9,000원 초반대라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은, 상승세가 나오는 날은 9,000원 초반대에 잡아도 만원 가까이, 뭐 9,000원 중반대나 9,000원 후반대에 파실 수만 있다면은 충분하게 퍼포먼스는 즐겨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으로 잘 주시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입당했으니까 뭐 여러가지 적응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딱 발표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며칠 지나면서 또 여론조사도 돌려볼 거고, 그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몇 프로 정도로 나올지 그 부분도 아마 높게 나오면은 높게 나올수록 또 한번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중반대는 이제 앞으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되는데, 뭐 어차피 세력 마음이니까 여기에서 세력이 한번 털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부러 뺄 수도 있죠. 심지어 8,000원 초반대까지도 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21선 타고 쭉 상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21선이 보시다시피 8,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1선을 타면서 계속 9,000원 언저리에서
놓을 것 같고요. 8,000원을 보여준다면은 빠르게 잡아 보실 수 있는, 바로 잡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세로미는 항상 저점에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8,000원대 보여줬을 때 수급 붙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양봉 퍼포먼스를 만들 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는 8,000원에서 만원이 아니라 9,000원에서 만원을 봐야 되는 그런 PPI로 볼 수 있고요. 뭐 기업 내용이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업인지도 뭐 알지도 못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 이거 뭐 5G 뭐 통신 뭐 이쪽인데 그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선 테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삼부토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건설회사라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대선 테마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업 내용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삼부토건 볼게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낙연이 여당 내에서는 2파전을 만들어 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3파전이나 플러스 1, 최재형까지 4파전을 만들어 가는 그림이에요. 과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를 찍을 수 있느냐인데, 10%를 찍는다면 4파전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10%를 못 찍는다면은 그냥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3파전으로 재편될 것 같고요. 이미 뭐 10% 중반대, 10% 후반대, 뭐 심지어는 20% 회복한 지지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상 빅2에서 자, 빅3, 3파전으로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죠. 자, 아무리 이 정신 나간 더불어민주당의 3, 4, 5, 6위 대선 주자들이 2위를 때린다고 해도 이 추세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호남 지지세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층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호남표와 여성표를 그래도 이낙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메시지가 갈수록 선명해질 거고요. 그 선명해지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재명은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솔직하게 저도 골수 민주당이지만 이재명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낙연도 이재명도 저를 투표장으로 끌고 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대선 주자는 유시민 작가였다고. 뭐 어차피 유시민 작가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저는 이낙연입니다. 저는 이낙연을 지지할 거고요. 뭐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승리해서 이재명이 주자로 나온다면은 저는 투표장에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못 봐요. 저는 차라리 기권하면 기권했지,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자기가 돌을 더 닦아야 되는, 돌을 더 닦아야 되면 돌을 닦고 오세요. 뭐 대통령 돼가지고 도 닦으시려고요?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낙연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뭐 20% 초중반, 20% 초중반대까지는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지금 뭐 3,000원 후반대에서 숨이 죽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지지율 조사는 쏟아질 거고요.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경선이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연기가 안 돼도 마찬가지고요. 경선이 연기된다면은 뭐 저는 이낙연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격하는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드디어 이제 뭐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자, 사이다 모드로 돌아간다고 하죠. 자, 문제는 사이다라는 물질은 이미 김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식당이든 술집이든
가정집이든 자 사이다 캔을 따서 컵에 따르든 아니면 그 캔채로 먹다가 놔둔 사이다 캔은 또는 사이다 담긴 사이다 잔. 자 이거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설탕물보다도 더 맛없어요. 사이다는 톡 쏘는 맛이죠. 자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이제 다시 사이다? 이미 이 사이다는 김 빠진 사이다죠. 의미가 없고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사이다 하겠다.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이 탄탄한 사람이 자기 말을 갖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 외에 더 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한 원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저는 이낙연을 지지할 거고요. 삼부토건이 아마도 8월달 9월달 이때쯤 되면은 지금 3,000원 언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중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계속 세로미의 마인드는 먹고 또 먹고 이 주가 사이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이클에서 내리면 저점에서 잡아보는 거고요. 오르면 고점에서 파는 거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 거래일 차트 한번 볼까요? 마지막 거래일 분봉 차트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냥 뭐 제가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앞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에 본압 안 하고요. 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이거잖아요. 자, 이 저점 라인 뭐 3,600원 근방에서 사는 거고요. 뭐 3,700원 이상에서 파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한 100원이 조금 안 되겠지만 뭐 90원만 돼도 이 종목 3% 가까운 수익률이잖아요. 자, 하루에 2% 3% 수익률이면은 감사합니다고요. 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자, 당연히 먹고 또 먹고예요. 그날도 먹고 또 먹고 매일매일도 먹고 또 먹고 시간마다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타점만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차트를 더 본다면은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시초에는 조금 떠서 뭐 3,700원 위에서 쭉쭉쭉쭉 상승해 주다가 3,900원까지 찍고 꺾였죠. 꺾이면 당연히 파는 거죠. 뭐 더 볼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팔고, 자, 바닥이 처음에는 이 정도에서 잡힐 듯이 하다가 안 잡히고 계속 떨어지죠. 자, 3,650원 좋습니다. 뭐 3,650원이니까 3,670원이든 3,680원이든 잡았다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 등락폭을 이용해서 또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시초에는 이 큰 갭으로 거래하시고, 자, 장이 끝날 때쯤에는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벌었으니까, 시초에 벌었으니까 그 번 수익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깨졌어요. 월요일부터 마이너스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박스권 등락이 나와주면은 다행이지만 월요일 깨지고 나서 훅 날아간다든지, 나는 못 잡는데 훅 날아간다든지, 그냥 하염없이 빠진다든지, 그럼 들어가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고 이래야지 단기 매매는 먹을 게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든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날은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자, 일정 폭 정도 뭐 3%든 5%든 10%든 요 등락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먹고 또 먹고기 때문에
일주일을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벌고 시작하면은 화요일날 수요일은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위험 부담을 갖고 가면서도, 그러면서 잘 되면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뭐 단기 투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지금 삼부토건 3,720원까지 빠졌지만 여기서 살짝 한 번 더 숨이 죽어가지고 3,600원이나 3,500원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갭이 뜰지 갭이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3,900원이나 4,000원 이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죠. 물론 그냥 지지부진하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쭉 횡보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횡보는 나쁘지 않아요. 횡보는 그냥 뭐 10원 20원도 안 움직이고 횡보 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횡보 장세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횡보를 칠 거기 때문에 이 오르락 내리락을 잘 타면은, 이 파도를 잘 타면은 수익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삼부토건까지 요즘 분위기하고 이 이낙연과 관련돼서 뭐 여러가지 제 뇌피셜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동신건설 볼 게 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동신건설 계속해서 계속 하락 조정 이러고 있고요. 뭐 별다르게 퍼포먼스 랄 것도 없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나마 좀 상승했던 그걸 빼면은 다 하락, 살짝 상승, 0.1% 상승, 0.3% 상승, 뭐 요렇게 재미없는, 거래량도 없는, 거래량도 너무 죽어버렸죠. 10만 주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이전으로 돌려도 뭐 200만 주, 100만 주 가까이 막 이렇게 거래가 빵빵 터졌는데 지금은 거래가 안 터지죠.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사이다 모드로 돌아선다고 했으니까 월요일날 바로 기사가 터지면서 한번 또 쏴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이 경선에서 1위 하면은 다시 또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먹고 또 먹고의 관점으로는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서 지울 정도는 아니고요. 바이넥스나 IA처럼 바닥을 계속 횡보를 치고 있는데 답답하게 이 저점에서 분명 올라설 것 같은데 안 올라서고 시간만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요렇게 세 종목 알아봤고요. 대선 테마는 이 주자가 중요한 거지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종목 아니어도 최재형 관련된 종목이나 이낙연 관련된 종목,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퍼포먼스를 즐겨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종목의 이 종목의 가치나 이 종목의 사업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만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이낙연 측이 SNS 봉사팀 경악 금치 못해 설왕설래가 있나 본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기도 공직자가 네거티브 작전 반응을 운영했다라고 이낙연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네요. 그쵸? 일단은 말은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직자가 어떤 선거와 관련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웃기죠? 이재명 개인 행동이다. 자, 개인 행동이든 단체 행동이든 명령을 받았던 명령을 받지 않았던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경기도 공직자가, 경기도 공무원이 선거 중립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야, 난 몰라.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개인 행동한 거야, 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경솔한 행동이다. 자, 경기도 지사로서 사과한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제가 개입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행위입니다. 경기도 지사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인성에 대해서, 이재명의 인성 도덕성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이 사람의 뭐 탁월한 능력이나 추진력 이런 거는 인정해 주지만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는 1도 기대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스라엘 총리가 화이자 백신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인터뷰가 나온 기사를 하네요.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재채기가 나오려고 다가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간 것 같고요. 자, 뭐 화이자가 됐든 뭐 모더나가 됐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어떤 백신이 됐든 이 백신들이 5년 10년 임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임상을 거쳐야지 이 약이 완벽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이겁니다라고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컨센서스나 축적된, 누적된 시간이 지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 3상을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임상 3상을 그냥 전 국민, 전 세계인한테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배가 없는 거죠. 자, 1년 만에 뚝딱. 왜? 왜? 야, 백신. 그래. 1년 만에 뚝딱. 자, 이거 효능 있어. 자, 맞춰. 승인.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만든 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푸트니크 V를 까는 건 아니고요. 스푸트니크 V는 그냥 임상 3상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승인 때려갖고 맞추기 시작했죠. 다행히 뭐 효과가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질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후 증명 사후 안전이 확인되는 뭐 그런 추세긴 하지만, 뭐 얘네들이 뭐 그렇게 그렇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대단한 임상 3상을 했냐,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스푸트니크 V를 까는 게 아니라 다 까는 거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차 데이터가 누적될 거고 차차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감소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팬데믹, 뭐 통제하기 어려운 전염병이 닥친 거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영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했네요. 코로나와 동거를 선택한 영국과 싱가포르 처방은, 자, 비교 체험 극과 극. 어떻게 극과 극인지 한번 연합뉴스의 김지연 기자분 기사를 살짝 보겠습니다. 영국은 그냥 에라 몰라, 배째 들어와 이거고요. 싱가포르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관리해 가면서 통제해 가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왜 극과 극인가요? 비슷한 스탠스인데 기사를 이따구로 쓰네요. 그냥 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기사를. 자, 뭐 윤석열이 뭐 가족 검증에 대해서 또 한번 코멘트를 했나요? 자, 가족 검증 불법 부당한 게 아니라면 파헤쳐야, 뭔 말인가요? 자, 연합뉴스 루미나 기자의 기사고요.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이 가진 궁금증, 의문점을 파헤칠 수 있는 거 맞지? 뭐 그러니까 너 지금
장모랑 부인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는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하더라. 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강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더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자, 무분별한 가족 검증을 지향하자는 취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자, 이럴 때는 또 할 말하고 자기 가족 문제 들어가면 또 유체이탈 화법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기본기가 그냥 뭐 26년 동안 검사만 해서 그런지 모든 게 자기가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맞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뭐 검증에 자신 있긴 뭘 검증에 자신 있어. 하나도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캠프서도 마찬가지고. 자, 정치인의 대선을 도전하겠다는 정치인의 캠프인데 이 정도도 관리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통제 제어가 안 된다. 뭐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해서 뭐 1심 무죄가 나왔다고 하죠. 1심 무죄. 뭐 이 사람이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은 그대로 다 녹취, 뭐 통화, 편지, 그냥 한 일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정치 공작이네 뭐네. 아니, 정치 공작을 누가 했는데요? 이동재 기자가 했는데 왜 우리한테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신라된 대주주라는 사람이, 아니 이동재 기자가 가만히 있는데 이동재 기자한테 먼저 편지를 써서 면회와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 면회와 이랬나요? 아니면은 신라젠 이 대주주는 가만히 교도소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동재 기자 찾아와갖고 편지 쓰고 연락하고 가족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둘쑤시고 한동훈 검사장 만나서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건 걸리다 대박 나는 거지. 이러고 쿵짝 맞춰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난 어처구니가 없네. 자, 이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형사상 죄목이 있는 유죄 무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부적절하죠. 적절한데 채널 A에서 왜 잘리셨어요? 예? 적절한데 채널 A에서 비상 대책 회의를 왜 합니까? 예? 적절한데 당신 노트북 왜 포맷 하셨어요? 이 양반아. 떳떳한 양반이, 한동훈 검사장 떳떳한 양반이 네 휴대폰 비밀번호 왜 못 가는데 4자리 6자리도 아니고 12자리 20자리라고? 장난해? 뭐 이런 참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와대 내부 격앙된 분위기, 최고수에 대응할 것 뭔 일이 있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 김태형 기자 기사고요.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는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선을 넘었다. 최고수위 대응을 할 방침인 걸로 정해집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또 망발했나 보네요. 이 쪽발이 새끼들 이거 이거 쪽발이 이거 유튜브 금지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쪽발이는 쪽발이죠. 이미 뱉은 거 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자, 외교부가 대응하고 있으니 청와대는 자, 뭐라고 했나요? 제가 뉴스에 느려가지고 뭐라고 했나? 국가수장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외교적 결례라고 꼬집었고, 외교관으로서 일본 대사나 누가 뭐라고 했나 본데요. 104 망언 매우 유감. 올림픽 개막 코앞 104 망언. 한일회담 변수되나.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자, 단독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행보 놓고 부적절한 발언, 신뢰했다 사과했지만 다른 주장 이어가. 자, 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가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 박수영 기자님 뭐라고 했냐고요, 망발을. 일본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속된 표현까지 쓴 겁니다. 속된 표현을 뭐라고 했는데, 자, 정상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 뭐라고 했는지를 말해야지.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뭐라고 했는데, 자, 가미우 재고 치시면 나옵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광고잖아. 충격적. 이대로 못 넘어가. 뭐 심한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 심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외교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며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성적 표현을 해가며 대통령을 비하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역대급 망언. 아, 정신 나가. 이 완전 정신 나갔네. 안 그래도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성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성진국 소리 듣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한테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왜 그냥 노골적으로 딸딸이라고 그러지? 아,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뭐 정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뭐 설왕설래하는 이런 거를 일본은 생각도 없는데 그냥 우리 혼자서 그런다, 그런 느낌으로 뭐 대통령이 뭐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완전 정신줄 났네. 완전 정신줄 났어 이것들. 자, 드디어 이제 일본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떠나려고 준비하나 봅니다. 뭐 이제는 뭐 아휴 멘트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니까 내가 뭐라고 심하게 표현도 못 하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은 몇 명인가요? 자, 오늘 확진 한 뭐 1,400명. 오, 안 떨어지네요. 자, 뭐 참 재밌는 기사는 뭐 차고도 넘칩니다. 여의도의 새 앙숭, 김재원과 김남국 때 아닌 가방싸. 자, 뭐 재밌는 내용이겠지만 뭐 별다른 이야기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가진 않고요. 자, 한명숙 수사팀 징계하려 했던 대검 감찰부 사건의 전말. 이거는 솔직히 너무 지겨워요. 일단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뭐 검사가 모해이증을 했든 뭐 위증 교사를 했든 그거 다 밝히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막았잖아. 자기들이 이제 막아놓고 뭐 이제 와서 계속 떠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고요. 그런 구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범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자, 재소자들을 불러다가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된 거죠. 그럼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한명숙이든 뭐든 모해이든 뭐든 다 떠나서 일단 이렇게 행동했던 검사들을 먼저 조졌어야죠. 이 검사들 징계하지 않고 사법 처리하지 않고
그냥 관행이란 이야기로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공소장까지 다 써가지고 기소하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지금 대통령 되고 싶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이 검찰총장이 자기 지휘권으로 이문정 검사가 기소하려는 사건을 뺏어다가 딴 사람 줘버렸잖아요. 야, 네가 하지 말고, 야, 다른 감찰, 네가 해, 네가. 네가 왜 이걸 하고 앉아있어? 야, 됐어, 너는 하지 마. 이래버렸습니다. 공소장까지 다 써놨대요. 기소장까지. 이래놓고 와서 뭐 할 말이 있어요. 검찰이든 법무부든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소시효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찰도 뭐 뜨뜻미지근하게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죠. 옷을 벗긴다든지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아니 재소자 불러가지고 검사실에서 회를 왜 사줘요? 재소자 불러가지고 재소자는 함부로 통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재소자한테 휴대폰 사용하게 해주고 편의 봐주고 먹을 거 사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명숙 사건을 떠나서 한명숙이 유죄고 무죄를 떠나서 수사팀 검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맞고 틀린 건지는 삼척농자도 아는 거죠. 제가 굳이 입 아프게 더 이상 떠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새로운 에피소드 마무리 짓고요. 금융이나 시사 이런 쪽의 정보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뭐 다양한 시사나 주식 정보들 모두 다 내게 맡겨라.